안녕하십니까. 이정훈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종만입니다. 약 2주 전에 탄소 제로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원전으로 실행하자 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뵀었죠. 저에 대해 간단히 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한전에 입사하여 전력거래소 개통본부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약 32년간 전력산업에 종사하다 나왔습니다. 현재는 경상국립대학교 초빙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현 정부 임기기간에 원자력 발전의 이용률 저하가 전력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좀 알아보고, 다음은 우리나라 발전설비 원별 점유율의 적정성 등을 에너지 안보, 경제성, 전력계통 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자력 발전 이용률 저하가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원자력 발전 이용률 실적은 한수원 홈페이지에서 받아왔습니다. 현 정부 임기 기간인 2017년부터 21년까지 평균 이용률이 71.5%이고 그 전인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이용률은 81.6%입니다. 이용률이 10% 넘게 떨어졌죠. 원자력 발전은 타 연료의 발전기보다도 연료비 단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따라서 석탄, LNG 발전보다 우선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혹시 이 이용률 저하가 발전기 불시정지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불시정지 건을 분석을 해보니까 현 정부 임기 기간인 2017년부터 21년까지 호기당 평균 0.13건의 불시정지가 있었고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호기당 평균 0.31건의 불시정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 임기 기간에 호기당 불시정지 건수는 과거의 41.9%로 현재의 낮습니다. 그럼 왜 이용률이 낮았는가? 이것은 불시정지 또는 예방정비 이후에 이런저런 사유로 가동 승인이 늦어진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자력 발전의 이용률 저하로 발생된 결과를 보면은 현재 저희들이 전력시장을 우리나라는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발전회사는 발전한 것을 전력시장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판매회사인 한전은 전력시장을 통해서 전력을 구입을 해서 여러분들 수용가 고객들한테 판매를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전이 원별 구입 단가를 보면은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통계 자료입니다. 킬로와트 아워당 몇 원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구입 단가를 보면은 원자력은 56원 93전, 유연탄은 98원 04전, LNG를 쓰는 복합화력은 115원 60전, 재생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는 90원 92전입니다. 이걸 보면은 원자력 발전에 비해서 유연탄은 약 1.72배 비싸고 LNG 사용 복합화력은 약 2.03배가 비쌉니다. 결국 원자력 발전 이용률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대체한 에너지는 바로 LNG입니다. LNG나 원자력보다도
2배 이상 비쌌죠. 그렇기 때문에 한전의 구입 비용이 높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전 부담이 커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2월 28일자 조선일보 보도자료를 보면은 한전의 적자가 엄청 증가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 원인 중에 또 한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전 부채는 2016년 105조 원에서 2021년 146조 원으로 41조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한전의 영업이익을 보면은 2016년에 12조 16억 원 흑자이 된 것이 계속 감소를 해서 2021년도에는 5조 8천 1억 원의 적자 회사로 바뀝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원자력 이용률이 떨어진 것이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가정에서는 전기요금, 가정용 전기요금이 인상이 될 거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산업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생산 물가가 상승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제품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럼 국제 경쟁력이 떨어져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발전 설비 원별 점유율의 적정성 등을 에너지 안보, 그다음 경제성, 개통 운영 측면을 고려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요즘 전력 산업의 변화를 보면은 기름이라든가 가스라든가 타 에너지원에서 전기 에너지로 변화가 크다. 자동차를 보면은 기름 가스에서 전기차로 변화를 하고, 주방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스레인지에서 인덕션, 전기밥솥으로 변화를 하고, 옛날 빌딩 같은 데는 옛날에 기름을 떼서 난방을 하고 그랬었죠. 근데 빌딩 난방도 기름 대신에 전기로 바뀌었다. 이것은 전기 에너지가 타 에너지에 비해서 값도 싸고 편리성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미래로 갈수록 전기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이 시간이 갈수록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발전 설비 점유율에 대한 고려사항을 보면은, 먼저 우리나라 그 발전 연료는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수력, 또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은 국내탄이라고 하죠. 무연탄을 제외하고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안보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둘째는 우리나라 전력 수요 패턴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일일 전력 수요 패턴을 보면은 심야에는 수요가 떨어지고 낮에는 올라가고, 이러한 패턴이 거의 유사한 패턴입니다. 특히 이제 계절별로는 조금 패턴이 틀립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심야와 낮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상시 100% 발전이 가능한 값싼 연료, 이런 것은 기저부하용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료비가 좀 비싸더라도 기동정지 시간이 짧은 첨두부하용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경제성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아무리 값이 싸고 청정연료라 하더라도 전력 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발전설비 구성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현재 발전설비 연료 원별 비중을 보면은 기저부하용,
밑에 깔리는 부하죠. 기저부하용으로는 원자력과 석탄 화력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부하 때에는 석탄 화력과 LNG 복합발전이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첨두 부하용에는 LNG 복합발전과 수력 양수 발전이 차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현재 발전 설비 연료 원별 구성을 보면은 원자력은 17.5%, 석탄은 28.1%, LNG는 31%, 신재생은 18.9%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발전연료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므로 발전연료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해보십니다. 요즘 코로나19 이후 산업 생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LNG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는 세계적인 추세가 기후변화 때문에 석탄 발전을 폐지하고 그 대신에 LNG, 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을 쪽으로 전환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LNG 연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불보듯 뻔합니다. 또한 2002년도 11월 말에 발생한 사례인데요. 그 해외 LNG 생산 기지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 LNG 도입이 어려워져서 국내 LNG 재고 부족으로 해서 일부 LNG 발전기가 발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임시방편으로 어떻게 했냐, 그때 LNG를 사용하는 발전소 설비를 개조를 해가지고 등유, 경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사실 LNG 발전소는 발전소를 연료를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차로 날려가지고는 그 연료를 대체할 수가 없죠. 실제 이제 LNG 발전소는 기름 파이프라인이 구성이 안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 탱크로리로 기름을 막 운반을 하는데 탱크로리가 도로를 막 쭉 줄 서가지고 가는 그러한 진풍경도 있었어요. 이게 에너지 안보입니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최근에 보면은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중국에서 호주에서 석탄을 수입을 하는데 그 석탄 수입이 막혔어요. 중국에 석탄 발전기가 많았는데 중국의 전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죠. 그 문제 때문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연료를 수입하므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연료원을 다변화하고 또 수입국도 다변화하는 등 연료 도입의 문제 발생에도 좀 능동적으로 대처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성 측면에서 보면은 일일 전력 수요 패턴이 심야에 최저 전력이 걸리는 것이 심야입니다. 심야 새벽 한 4시, 5시가 일일 최저 전력이 걸리는 시간대거든요. 그 다음 피크 전력이 걸리는 시간은 계절별로 좀 틀리는데 겨울철에는 오전, 여름철에는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오후, 봄, 가을은 저녁 시간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최대 전력을 보면은 2018년 7월 달에 걸린 것이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248만 kW인데요. 이날 최저 전력은 얼마 걸렸느냐? 피크의 약 69% 수준이었다 이거죠. 그럼 피크 100%에서 한 69%니까 하루에 일일 전력 수요 패턴이 약 여름 기준이지만은 약 한 30% 정도의 차이가 있다. 결국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30%는 발전기를 심야에 세우든지 발전기 출력을 간발하든지 그리고 아침에 기동을 하고 출력을 올리고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따라서 한
50%, 나머지 한 19%는 뭐 주파수 조정하는 발전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50% 정도까지는 출력 변동이 필요 없이 연료비가 싼 원자력 등을 기저부하로 가져가는 것이 경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원자력은 LNG 발전에 비해서 한정 구입비가 얼마예요? 반값으로 싸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력 수요 패턴을 고려해서 경제적인 연료 원별 전원 구성을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보면 전력계통 운영 측면에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양질의 전력 공급도 큰 기여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양질의 전력이라 하면 뭡니까? 정전 없이 공급하는 것. 주파수가 전격에 가깝게 운영되는 것. 세 번째는 전압이 전격에 가깝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양질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전원 원별 구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 태양광과 풍력 같은 그 재생에너지는 발전 출력이 임의로 변동을 합니다. 원래 전력 수요가 변화에 따라서 발전 출력은 전력 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자기 출력을 변화시켜서 전력 수요와 발전력이 같게 되면 주파수가 60Hz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재생에너지는 출력이 전력 수요에 따라 변동되는 게 아니고 자기 임의대로 어떤 태양이나 풍력에 따라서 풍속에 따라서 변화가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의 발전력이 아닌 악성 전력 수요 같은 전원이다. 그래서 양질의 전력 공급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은 발전이 어려운 태양광. 풍속이 4 내지 5m/s 이하이거나 25m/s 이상이 되면은 발전할 수 없는 풍력 발전. 거기에 대비해서 신속 기동이 가능한 복합 화력 등을 항상 대기 전력으로 가져가야 한다. 그 대기 전력은 뭡니까? 그 비싼 발전소를 건설을 해놓고 재생에너지가 발전 못할 때를 대비해서 평상시에는 세워놓고 있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이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비례해서 이 대기 전력도 증가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항상 상시 발전하지 않고 스탠바이 상태로 대기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증가는 한전의 재생에너지 구입비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력 예비력 증가분, 대기발전기 증가분 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금년도에는 향후 15년간의 발전 설비 계획을 수립하는 제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거기서 전원 구성을 가져갈 때 이와 같이 에너지 안보, 경제성, 전력계통 운영 측면을 고려해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